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을 보면 월별론 지난 2017년 3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8월 기준으로는 2014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했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TO 제소 절차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게시됩니다. 정부가 대외 위험 요소에도 끄떡없는 안정적 수출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오는 2020년 무역보험에 3조 7천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당장 국산화가 어려운 기술은 글로벌 연구개발과 해외 인수합병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위해 오는 2022년도까지 2조 7천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 양국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지혜롭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밝혔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어제 베이징에서 미국의 기업인과 전직 장관 등을 만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고 미국은 가장 큰 선진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번 주 내내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쉬어가는 듯 하다가 지금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했고 급등 흐름으로 다시금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60일선 타고 지금 순항하는 중인데 일단은 장중에 눈치 보기 이후에 방향성을 결정하는 시장 상황 오늘도 동일합니다. 장 초반에 어디로 갈까 좀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이후에 우상향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일단 오늘까지가 우리 시장은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우리 시장은 휴장이고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계속해서 열리고 큰 이벤트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일 22 통화정책회의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최근에 많이 실리지 않는 부분이 당연한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있을 FOMC도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부분이 점차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전제는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리스크 오프 구간에 지금은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스트벨트 즉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농산품들에 대한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최대 소비국인 중국에서 지금 농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결국에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스몰 딜이라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조금 전에 리커창 총리 얘기해드렸는데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본인들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큰 나라고 미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큰 나라다. 그러니 우리 한번 잘해보자. 중국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북한 부분도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돌연 트윗으로 해고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트윗으로 해고되는 이례적인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파, 최고의 매파라고 불렸던 볼튼 보좌관이 지금 아웃된 겁니다. 대북정책 기조 변화 조심스럽게 점쳐질 수밖에 없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북 관련주들 부산산업부터 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 우호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다시피 내일부터 이틀간 휴장이고요.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마무리 잘하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좀 긴 호흡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서 대비를 해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장이 2044포인트대까지 올라옵니다. 이거 거의 거래 60일선 위로 올라온 뒤에는 계속해서 순항하면서 매물대를 어느 정도로 좀 편안하게 소화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코스피가 급등 흐름을 가져가기보다는 장중에 조정을 조금씩 받으면서 0.3에서 0.6% 사이로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100포인트 정도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고요. 1880, 90선까지 내려왔던 코스피 지수가 어느새 2000선 중반대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겠습니다.
2048 출발했고요. 2040까지 밀렸다가 2050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좀 요동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변동폭은 적습니다. 위아래 10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코스피가 짧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뭐 이렇다 할 큰 변동 상황은 없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볼까요? 자, 수급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급 보시면 오늘도 기관이 강하게 매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특히나 연기금이 2,719억 원 강하게 베팅합니다. 개인이 3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개인은 이번 주 내내 시장에서 매도합니다. 그동안 모은 물량들을 지금 처분하는 지금 추세고요. 외국인들은 1,067억 원을 매도하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합 혹은 하락이지만 시장은 잘 달립니다. 한마디로 나머지 종목들이 이러면 잘 간다는 얘기로 바로 또 변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대차도 보합입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15만 원대 역시나 지켜주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확인합니다. 현대모비스도 빠집니다. 한마디로 전기전자, 운송장비는 오늘 좀 주춤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잘 가고요. 그동안 워낙에 많이 놀려 있었죠. 포스코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오늘도 급등입니다. 23만 원대까지 포스코가 올라오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잘 달립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오늘 금융주들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금융주 괜찮았는데 특히나 금융주간에 가장 잘 오르는 건 KB금융이라고 단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3% 내외 상승하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9만 원대까지 어느새 올라왔고요. 통신주 조정을 받긴 하는데 조정폭이 크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29까지 올라갑니다. 코스닥도 어느새 또 630선 부근까지 가뿐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627선 또 지지선 회복하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면 코스닥도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눈치 보기로 했습니다. 장 개장 이후에. 그리고 상승 흐름을 가져간 뒤에 지속적으로 지금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사주네요.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345억 원. 그리고 계속해서 사던 개인이 오늘은 소폭 매도, 그리고 기관도 파는데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연기금이 또 매수 들어오고요. 금융투자가 37억 원 수매수해줍니다. 시총 상위주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미스가 무려 5%, 4%씩 올라갑니다. 이러니 코스닥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 삼성 인상 앞두고 긍정적인 소식들 들려오면서 어제 하락분 그대로 메우는 상황이고요. CJENM 계속해서 잘 달립니다. CJ 관련주들은 오늘은 오랜만에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고요. CJ, CGV도 보이진 않지만 대목 앞두고 그동안 많이 밀렸는데 오늘 급등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KMW가 하루하루죠. 하루 급등, 하루 급락, 하루 급등, 하루 급락. 오늘은 또 급등 흐름까지는 아니지만 큰 폭의 상승이 수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아비스 0.31% 빠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오랜만에 4%대 상승, 휴젤도 잘 달립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SK머티리얼즈, HLB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가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특징적으로 보신다면 앞자리가 오랜만에 바뀝니다. 5만 400원까지 빠졌나요? 얼마 전에. 지금 7만 600원이면 거의 40%가 단기간에 치고 올라온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SFA, 원익 IPS, 소브레인까지 모두 빠집니다. 컴투스도 보합인데 한마디로 전기전자 부품 소재 업종들이나 전기전자 관련 업종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속적 조정이 나옵니다. 어제도 1190원대까지 터치를 했는데 오늘도 1190원대까지 또 밀려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좀 시장이 움직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고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 최근에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상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수급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수급부터 한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9월달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조금 지난달과 바뀐 모습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달 8월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된 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한 2조 원대 이상 매도를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기관의 매수세, 특히 연기금이었죠. 연기금의 적극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조금 더 변화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현재 9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졌던 9월 달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먼저 외국인들은 아직 빠르게 돌아오지는 않고 있는 동향이지만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매수세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물을 매도를 하면서 선물을 매수하는 현상, 이쪽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건 기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어느 정도 주식 매도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바스켓이 좀 가벼운 상황 쪽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연기금 중심의 매수세 그리고 코스피 중심의 매수세라는 점으로 봤었을 때 코스닥이 아직까지는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 아직 손을 못 내밀고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개인들은 코스피는 매도, 코스닥은 매수하는 경향들로 보여지면서 약간 어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쪽에 무게가 맞춰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느냐라고 봤었을 때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지표가 나오면서 글로벌 각국들이 경기 부양책, 특히 통화정책 중심으로 변화를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시점들이 경기 민감 대형주들은 일단 실적이나 여러 가지 동향상 바닥권이 아닐까라고 반응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와 대형주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기대감이 조금 더 우세하면서 움직이는 상황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의 상위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IT 관련된 쪽도 눈에 띄고 있고요. 게다가 플랫폼 관련주, 방산주 그리고 실적 모멘텀을 좀 보유한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소비주부터 금융주에 대한 매수세가 좀 더 눈에 띄고 있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대 마진의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너무 싸다, 많이 하락했고 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관의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조선 쪽까지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경기 민감 관련된 철강화학 조선 이런 쪽도 속속 들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시각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관심 있는 쪽은 아무래도 오리온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원화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곡물 가격이 다시 한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하향화되고 있는 측면들을 봤을 때 그에 따른 변화의 기대감과 함께 실적 자체도 올해 한 6.7%대 영업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가 조금 더 주가에 작용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조선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주에 기반을 대면서 움직인다라고 봤었을 때 한국조선해양을 필두로 여러 가지 조선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간다라고 관점적으로 봤을 때 올해 턴어라운드 가시와 내년에 실적 확장 기대를 해보게 되면 이런 흐름들도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미 차들이 밀리기 시작할 텐데 본격적인 추석 연휴는 내일부터입니다. 휴장이고요. 그렇다면 이후의 투자 전략들이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추석과 관련된 쪽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일정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9월 12일 날 ECB 통화정책회의 내일이죠. 관련돼서 경기 부양 관련된 종합 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지준율 인하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부양책이 뭐가 있을까 이런 어떤 분위기로 맞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한층 더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현재보다는 앞으로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시장 흐름들이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어떤 기대감과 함께 시장에 변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국내 시장이 효과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와의 환율 추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충분히 신흥국이나 아니면 국내 증시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이어지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 동향과 함께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는 측면들이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어떤 수급 동향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 계속 확인을 하시되, 특히 단기간에 또 변동성이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그래도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은 보유를 하시면서, 그래도 실적 중심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은 계속 보유 관점 쪽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변화 중에 대북 관련된 섹터에 대한 기지개라든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주에 대한 변화, 그리고 IT 부품주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섹터별로도 같이 염두하시면서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들까지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석 잘 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일단 대표님께서도 지금 조금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당분간은 이런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한 3주, 4주 전부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 시장이 한 10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단기 상승폭 치고는 꽤 높은데 추가 상승이 이제 가능하다고 볼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 나타났었던 모습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던 모습이고, 반등이 나와도 이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폭이죠. 그리고 과거에 나타났었던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5월 말 반등하고 비교해봤을 때 8월 말부터 지난주까지의 반등은 그 기간과 폭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었던 구간이고, 향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5월 반등하고 비교해봤을 때 거의 일치가 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거래일수 29일 동안 9.91% 5월에 하락을 하고 23일 동안 5%, 5.26%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거래일수 비슷하게 27일 동안 9.97% 하락하고 23일 동안 4.78%, 지난주까지 그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죠. 수치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반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지표도 거의 비슷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어지고 있는 이번 주 상승은 추가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5월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난 1월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고, 상승 전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난 1월 반등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시각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술적 지표가 항상 맞거나 의미가 있다, 이거보다도 제가 자꾸 기술적 지표를 최근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중기적인 시각에서 조금 변화가 되는 것이 있는가, 이거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1월 반등하는 그 모습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1월에는 지금 왼쪽에 푸른색 타원으로 제가 표시한 그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34일 동안 1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지금 오늘까지 계산을 하면은 25일 동안 6.6% 정도, 6.0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푸른색 타원에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푸른색 선의 60일 이동평균선이 그때 반등이 컸었기 때문에 상승 반전을 좀 급하게 만드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상승이 나타나면서 60일 이동평균선 낙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그러니까 푸른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것만큼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낸다면 60일 이동평균선이 또 상승 전환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60일 이평이 쌍바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표에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들이 그렇다면 추가 상승을 결정할 수 있을까, 이걸 살펴본다면은 연휴 동안에 ECB 통화정책회의하고 연휴 끝난 바로 직후에 FOMC 회의 이벤트 같이 통화정책회의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리고
FOMC 회의는 중기 정책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분기말 회의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자료의 그 표처럼 60의 2평이 만약에 쌍바닥을 만들고 턴하는 그 요인에 있어서 이런 이벤트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향후 시장이 좀 더 내년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10월부터겠지만 주가는 이 9월 중순 이후부터, 그러니까 추석 이후부터 주가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추석 이후는 그런 이벤트하고 더불어서 프리어닝 시즌에 주가가 반영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추석 연휴를 지내고 딱 돌아오면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할지 아니면 기대감으로 올려놓은 주가를 그대로 아래로 무너뜨릴지 사실 이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잘못하면은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을 만큼 많이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 않게끔 이렇게 정책 위반자분들이, 그러니까 FRB나 뭐 이쪽 ECB 쪽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길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2회의가 12일 내일이죠. 근데 22회의 쪽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통화 완화 쪽으로 가겠지만 지난 회의 결과를 봤을 때 그다지 명확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질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 통화정책회의 직전에서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FOMC 회의가 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22 쪽하고 이 FOMC 회의 결과가 연동될 것이기 때문에 12일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FOMC 회의 쪽으로 얼마만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될지는 한번 짐작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2020년 3월에 이 패드 미팅의 목표 금리 확률을 이 패드워치 툴에서 한번 다시 구해봤는데요. 이게 제가 한 격주로 보거나 보통 좀 오랫동안 이렇게 좀 띄엄띄엄 볼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는 이 표인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한번 이 표를 한번 뽑아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미국 국채 입찰 부담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좀 반등을 미국 쪽에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인하 확률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참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가운데 키가 큰 두 개의 막대가 있는데요. 그게 30%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0bp하고 75bp 금리 인하인데 왼쪽에 좀 키가 큰 그 막대기가 75bp고 36% 정도 확률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키가 큰 것 중에 오른쪽이 50bp 확률인데 37.3%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1월 정도로 놓고 봤을 때도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지금 이 기대치가 가장 높은 측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맨 왼쪽으로 보시면은 좀 키가 좀 낮지만 저게 100bp 인하 확률입니다. 그거조차도 두 자릿수 11.7%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참 대단한 그런 지금 심리적으로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회의 이후에 9월 회의 자료나 4월 회의 자료나 1분기 회의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내년 1분기요, 125bp 인하 확률도 형성되기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얼마까지 내려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런 상황이다. 어제 같은 경우 JP모건의 CEO께서는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또 그것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저러한 정책 시스템이 아직도 건재한 상황이고, 더불어서 채권 시장 강세가 저렇게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채권 시장 강세 지속되는 한 자산시장에서 금융시장의 위기론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는 없는 것이고 불필요한 걱정이 될 테겠죠. 그리고 위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항상 위기에 취약한 이머징 마켓 이쪽에 대해서도 추가 급락 가능성 많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반등은 이미 바닥을 지난 반등이고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더 커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나 여러 가지 글로벌 스탠스도 문제인데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난 분기에도 그랬고 3분기에도 뭐 상저하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프리어닝 시즌 말씀을 드렸는데 3분기 실적이 좋다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경우는 그런 업종은 또 별로 찾아볼 수가 없죠. 다만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안 좋은 걸로 기대가 전망이 됐었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치보다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서프라이즈 주가가 나오겠죠. 실적은 서프라이즈에 준하진 않아도 기대치보다 조금, 그러니까 안 좋았었던 기대치보다 조금이라도 낮은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서프라이즈의 모습으로 반영이 될 성격도 있다. 이 점은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9년에 코스피가 디커플링을 계속 보였었던 모습, 그것이 실적이 원인이다. 우리는 다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최근 반등이 좀 강했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깊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보다도 최근에 이 모습들은 더 빠르고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올해 계속 반복되었었던 모습이기도 하고 이번엔 좀 더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1분기 어닝 시즌 때는 탄력이 좀 떨어지는 디커플링이 나타났고 2분기 어닝 시즌 때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버리는 최악의 디커플링이었는데 이번 3분기 때 프리어닝 시즌에 진입하는 타이밍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은 과거의 흐름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1분기나 2분기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어닝 시즌 때마다 사상 최고가 진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신고가에 비하면 한 2, 3%밖에 남지 않을 만큼 미국도 좀 올라온 상태죠. 근데 왜 못 가고 있는가를 곰곰이 따져보면은 종목별로 봤을 때 미국의 주도주 성격들의 종목들이 9월 초에 이미 신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 직전에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보통의 경우는 어닝 시즌에 들어섰을 때 본격적으로 상승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본다면은 미국 쪽에서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면서 우리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점도 있을 테고 또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중요한 점은 IT 업종에서 또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어서 우리 시장 쪽으로 미국 시장이 주는 영향은 좀 더 긍정적인 변화가 이번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전망이 이번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힌트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은 데이터 센터나 PC 관련이나 뭐 소프트웨어 거의 전 부문이 사업 부문이 좀 호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데이터 센터 관련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IT 업황이 괜찮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쪽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또 관련된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 반도체 지수하고 미국의 기술업종하고 우리 하이닉스 주가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하이닉스가 빨간색 표의 빨간색 부분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위쪽에 있는 그 흐름인데 탄력이 상당히 강하고 급등락이 좀 반복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업종이나 지수하고는 틀리게 미국하고 동조화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업황 반등 시에는 항상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던 게 2017년 이후 지속이 되었고 올해 조정을 나타낼 때도 업황 반등 기미가 보일 때는 하이닉스는 좀 빠르게 반등을 보였고 맨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또 반등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IT 업종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52주 신고가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만약에 조정을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미국 시장 어닝 시즌하고 맞물린다라고 한다면은 좀 다시 탄력 강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IT 업종, 뭐 계속 IT 업종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3분기 실적 쪽에서 IT 업종이 좀 중심이 돼서 변화의 모멘텀이 작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3분기 실적이 더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펀더멘탈 악화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만들었었던 그 이하로 다시 내려간다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안 좋은 실적이 나타나서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닥을 만드는 과정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상당 부분 안 좋은 게 반영이 된 주가라는 점에서 놓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하락보다도 주가가 상승 반전 가능성이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일정 부분의 반등이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잘만 맞아 떨어진다면 그 부분을 넘어서서 상승세로 완전히 갈아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업황이 모두 다 좋아져서 모든 업종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지금은 IT 업종이 그 핵심으로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IT 기업이 계절적으로 이 3분기가 4분기 소비 특수 이전에 업황 강세를 보일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좀 좋아질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 쪽으로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IT가 핵심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우리 시장 쪽에서 업종 대표주 위주로 지금 긍정적 변화가 또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일 신고가가 확산이 되면서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숫자가 177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60일 신고가로 이어지면 시장이 상당히 강화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20일 신고가에 속한 종목들이 이런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같은 업종 대표주, 하물며 그동안 많은 약세를 보였었던 KB금융이나 하나금융 같은 금융주도 속해 있고 현대건설이나 호텔신라, 대한항공,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KT, 삼성생명 같은 이런 업종 대표주들이 지금 20일 신고가 쪽에 들어서면서 종목 숫자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이번 어닝 시즌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본다면은 시장의 반전 가능성은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3분기 어닝 시즌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IT 업황 중심으로 전체적인 주가가 흘러가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가 결국 우리나라 경제 지표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가능성, 그런 모멘텀이 작동될 수 있을지, 그런 긍정적 불씨가 나타날 수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어닝 시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 관련 이야기들 종목까지 한번 업황까지 추려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들어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 오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시장에 관련된 종목 이야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까지 이어갈 테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